네, 안녕하세요. 시대에듀 스포츠 지도사 2급 스포츠 사회학 파트를 맡은 임다연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 스포츠 사회학 이론 파트를 1장부터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론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고 습득하신 후에 문제를 풀이를 해보시면 훨씬 더 쉽게 문제풀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스포츠 사회학에는 어떤 이론들이 있고 어떤 시험 문제들이 이 이론들과 연관되어 출제가 되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볼게요. 실제로 이 스포츠 사회학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의 사실 이 문제들이 이 도서 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연도 기출에 충실하게 출제가 돼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과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7과목 중에 5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시는데 그때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 중에 한 과목이 스포츠 사회학이기도 합니다. 스포츠 사회학은 생소한 학자를 등장시켜 문제의 난이도를 조절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는 뭐 이렇게 생소하게 등장한 학자는 없었습니다. 2024년 기출의 경우에는 모든 파트에서 비슷한 비중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스포츠와 경제, 그리고 스포츠와 교육, 스포츠와 미디어 파트의 비중이 다소 줄어들긴 했습니다. 스포츠 교육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또 때로는 이 스포츠 윤리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도 하였고요. 이 스포츠 사회학에 등장하는 어떤 주요 이론과 또 내용을 숙지하고 각 세부의 내용들을 꼼꼼하게 확인해서 가끔은 이제 외울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조금 암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스포츠 사회학의 이해 1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이론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이 보충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네, 이 스포츠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이 정의를 살펴보면 이 스포츠의 어떤 맥락에서 인간의 사회활동 법칙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현상의 이 사회학 이론과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일반 사회 구조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사회학의 하위 분야로 스포츠 현상의 사회학적 개념을 적용하고 인간 행동을 예측합니다. 그리고 사회학과 스포츠과학의 한계 과학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회구조의 측면에서 설명한다라는 거는요. 이 스포츠 사회학은 스포츠에서 나타나는 행동 유형과 이 사회 과정에 초점을 두고 이를 스포츠 활동이 존재하는 일반 사회구조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스포츠 사회학은 어떤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나요? 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 영역을 살펴볼 건데요. 일단 영역을 이렇게 사회적 행위, 집단, 문화와 제도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 또 아래에 사회 변동, 거시적 영역, 미시적 영역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회적 행위 영역부터 살펴보면요. 인격, 그리고 사회적 행동, 사회적 사실 등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이 집단으로 보면은 학교 운동부, 체육학습 집단, 학교 스포츠 집단, 학교 스포츠 연맹 및 조직단체, 협회 등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이 체육, 이 스포츠의 포괄적인 분야를 모두 연구 대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제도 측면에 한번 살펴보면요. 이 스포츠 집단과 스포츠 문화의 분석 연구가 중심이 됩니다. 이외에 스포츠 사회학의 학문적 체계나 어떤 사변적, 문헌적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체계에 속하는 행동문화, 그리고 이데올로기, 스포츠맨십, 아마추어리즘을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과 더불어서 또 다른 영역들을 살펴보면 이 사회 변동과 거시적 영역, 미시적 영역으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 변동 영역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스포츠에 대한 사회적 요구나 대중화, 그리고 학교 시설 개방, 그리고 교과외 스포츠 클럽의 속성 등과 관련된 이 지도자의 역할 및 기능의 문제에 관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학과 스포츠, 체력과 운동, 야활동과 사고 발생 등 이 사회 변동의 영향으로 일어나는 사회 문제적 현상의 연구도 모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시적 영역과 미시적 영역으로 또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이 거시적 영역 같은 경우에는 정치, 경제, 종교, 교육, 사회계층, 성역할 등 이러한 사회 제도, 그리고 사회 구조, 사회 문제와 이 스포츠 간의 관계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이론들은 뭐 대표적으로 구조기능 이론, 갈등 이론, 비판 이론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더불어서 이 거시적 영역을 또 구분지어서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사회 계층과 스포츠, 그리고 사회 제도와 스포츠, 그리고 스포츠와 종교, 스포츠와 젠더, 그리고 스포츠와 인종 이렇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자, 이 사회계층과 스포츠에서는요. 저소득층의 스포츠 참여기의 확대 정책, 스포츠 참여가 개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를 진행할 수 있고요. 이 사회제도와 스포츠 측면에서는 뭐 프로스포츠의 경제적 영향이라던가 또는 스포츠 정책, 요즘에 이제 정책과 관련된 어떤 다양한 연구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이익, 이러한 연구들이 이 사회 제도와 스포츠 안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와 종교는 이 종교가 스포츠 보급에 미치는 영향, 스포츠와 젠더는 어떠한 젠더 평등을 위한 스포츠 정책 등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와 인종에서는 이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의 인종차별 문제 등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시적 영역에서는요, 실제로 뭐 소집단의 상호작용이나 지도자론, 그리고 뭐 개인, 그룹, 조직 수준에서 이 스포츠 현상을 분석하는 연구입니다. 상징적 상호작용, 뭐 현상화, 그리고 교환이론 등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스포츠 참여 동기, 또 우리가 뭐 어떤 개인의 어떤 참여 동기가 뭐 스포츠의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식의 어떤 연구들이 진행이 가능하고요. 스포츠의 심리적 효과도 다룰 수 있습니다. 이 스포츠 참여에 따른 자존감, 뭐 스트레스 등의 어떤 향상과 감소 측면에서도 연구를 진행해 볼 수 있고요. 이 선수의 사회 경제적 지위, 뭐 프로 선수의 노동조합 활동이라던가 선수의 은퇴 후 생활 지원 정책 등도 이 스포츠 사회학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한번 그 스포츠 사회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의를 한번 살펴보고 또 어떤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지 등을 한번 이론을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그러면 이 핵심 문제, 과연 이 파트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포츠 사회학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스포츠 사회학의 정의 제가 처음에 이론 쭉 설명드렸죠. 그래서 그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신다라면 뭐 얼마든지 이러한 응용 문제는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적절하지 않은 것 한번 찾아볼게요. 자, 스포츠의 맥락에서 인간의 사회활동 법칙을 규명한다. 맞죠? 그리고 스포츠 현상을 일반 사회 구조의 측면에서 설명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회학의 하위 분야로 이 스포츠 현상의 사회학적 개념을 적용한다. 네, 맞습니다. 이 모학문은 사회학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 개인의 행동과 관련된 인간 내면의 특성 및 과정을 설명한다. 네, 행동과 관련된 인간 내면의 특성 그리고 과정을 설명한다 라는 것을 이제 사회학이라기보다는 이 심리학의 관심 분야에 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스포츠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한번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본적으로 이 스포츠라고 하는 것들은 좋은 기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조금 좋지 않은 역기능의 어떤 기능도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어떤 순기능이 있고 어떤 역기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의 순기능 살펴보면요. 일단 사회 통합이 있고요. 사회 계층 이동, 신체 건강 증진
정신건강 증진, 사회규범의 내재화, 그리고 오락 및 여가 활동, 경제적 가치 창출, 국제 친선 및 평화 증진 등의 어떤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사회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표적으로 2002년 한일 월드컵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많은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애착심과 소속감이 생겼습니다. 자, 우리 국민이 언제 이렇게 하나였나 싶을 정도로 하나가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사회적 순기능을 한번 살펴봤는데 실제로 이 사회적 순기능은 우리가 크게 나누면 사회 정서적 기능, 그리고 사회 통합 기능, 그리고 사회화 기능. 네, 이렇게 구분이 크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기능이 있고, 사회 정서적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스포츠 참여와 관람을 통해 긴장과 갈등, 그에 따른 어떤 욕구 불만, 좌절, 공격적 충동을 무해하게 방출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회 통합 기능의 경우에는요, 이 스포츠는 사회 구성원의 출신 그리고 성분과 관계없이 공통적인 감정을 유발시키고 사회 통합 및 일체감을 형성합니다. 사회화 기능 측면에서는 이 스포츠에서 강조하는 어떤 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 정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취 지향적인 우리 현대 사회에서 목표 성취를 위한 합리적인 행동 규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반대로 한번 역기능 살펴볼까요? 이게 과연 우리가 스포츠를 학교 교육에서 진행할 만큼 좋은 기능만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떠한 역기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기능은 일단 폭력성, 그리고 공격성 등을 이제 조장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승리지상주의, 그리고 또 정치적 갈등 등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지상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걸 뜻하죠. 그리고 이제 정치적 갈등이라고 하면 실제로 어떤 이 스포츠와 정치 파트에서도 다루겠지만 이 정치인들이 어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스포츠를 이용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스포츠의 역기능들이 있는데요. 보면은 우리가 반대로 사회 통합 기능이 있다라면 역기능에서는 사회 통제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인내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런 가치관 등을 강조하게 되는 그런 역기능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체 소외 기능, 말씀드렸다시피 이 승리지상주의 때문에 어떤 신체 소외가 발생을 함으로써 신체 소외 기능도 있고, 그리고 또 과도한 상업주의, 그쵸? 이 프로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과도한 상업주의가 발생할 수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또 아마추어 스포츠까지도 이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승리 제일지상주의의 어떤 잘못된 가치관이 팽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성차별 및 인종차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스포츠는 우리가 남녀 간의 차이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여성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여성은 이래야 돼. 여성이 그런 스포츠를 하는 게 돼. 라는 어떤 고정관념을 야기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성역할 갈등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종적이나 생물학적 측면에서는 차별이나 어떤 비하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스포츠 이렇게 중계 방송을 보면 그런 인종을 비하하는 그런 모습들도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 미디어를 통해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스포츠의 사회적 순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사회화 기능. 제가 아까 이렇게 적어드렸죠? 사회화 기능, 순기능 맞습니다. 그쵸? 2번 사회 통제 기능. 자, 사회 통제 기능 제가 어디다가 적어드렸었죠? 사회 통제 기능을 적긴 했는데 이 스포츠의 역기능에 제가 적었던 것 같아요. 그쵸? 사회 통합 기능, 사회 정서적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역기능에 더 가깝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저희가 스포츠 사회학의 주요 이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포츠 사회학에서 문제를 푸실 때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거나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 파트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이 이론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알고 계셔야 이 문제를 풀 때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구조 기능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구조 기능 이론은 구조 기능주의 이론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그냥 구조 기능 이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사회를 어떤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어떤 항상성 유지, 이 균형을 유지하고 또 존속을 위한 사회적 구성 요소의 역할을 분석하는 어떤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유기체에 비유를 하고 이 상호 관련이 있다고 보는 이론이고요. 이 스포츠가 가치와 규범을 가르쳐서 사회 체제 유지를 하고 또 긴장을 처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의 갈등 측면을 무시하고 긍정적 기능을 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상호작용을 간과한다라는 어떤 난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기능주의 관점의 어떤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순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회 정서적 기능, 사회 통합 기능, 사회 계층 이동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갈등 이론이 있는데요. 이 갈등 이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스포츠가 어떤 일부 지배 집단에 의해 조작이 되고 그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데 이용이 된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본질을 어떤 경쟁과 이런 갈등의 관계로 이해를 하고 있는 이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중을 스포츠 소비자로 전락을 시키고요. 이 기득권이 운동선수의 재능과 능력을 착취한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경제 논리와 부정적 측면만을 강조해서 이 스포츠의 순기능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과 반대되는 이론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비판 이론인데요. 이 비판 이론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사회를 어떤 평가하고 또 비판을 해서 사회의 본질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갈등 이론에서 주목한 어떤 생산수단 같은 하부 구조보다는 이 제도, 사상, 이데올로기, 이 정치와 같은 사회의 상부 구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포츠는 이데올로기적 도구다 라고 주장을 하고요. 이 공동체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공공 영역의 중요성 또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징적 상호작용론도 있는데요.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실제로 인간의 실체는 이 타자와 상호 과정에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 실체는 행위자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현상에 대해 개인의 경험에 대한 해석을 주목하고요. 이 제도나 구조보다는 개인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회 문화 현상에 대한 미시적 관점으로 개인의 능동적인 그런 사고 과정과 행위의 선택, 타자와 의사소통 과정에 더 주목을 하고 있고, 이 인간의 어떤 능동적인 사고와 행위의 측면을 사람들이 서로 의미를 교환하고 그리고 이 상황을 정의하는 과정을 통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론의 요소는 뭐 일반화된 타자, 스포츠 의식, 팀 문화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유한계급론이 있는데요. 이것은 일상에서 특정 물건을 소비하는 것은 자신의 계급 위치를 상징화하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원과 시간의 소비가 요구되는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은 계급 표식 행위다 라고 주장을 하고, 이러한 고가의 스포츠 용품 그리고 골프 회원권 등의 과시적 소비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추가로 살펴보면요. 이 파슨지, 이 파슨지의 그 AGI의 모형이 여러분들 문제에 정말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슨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구조기능 이론에서 보셨던 것처럼 구조기능주의자 이기도 하고요. 네, 이 조직 유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조직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제로 적응, 목표 성취, 통합, 체제 유지 요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적응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스포츠가 이렇게 사회 구성원에게 어떤 현실에 대한 적합한 사고, 그리고 감정, 행동 양식을 학습시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차질 없이 생활하도록 도움을 주는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산 조직, 그리고 사회 구성원이 소비하는 자원, 상품, 재화 등을 생산하는 조직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 성취 단계는요, 실제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조직은 정치 조직이고요. 사회적 목표와 가치를 결정하고 사회 자원을 동원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을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 성취 같은 경우에는 이 스포츠라는 것은 이 사회제도의 목적 달성에 동원 가능한 수단을 합법화하고, 그리고 그것을 재확인해주는 기능을 한다라고 보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통합 또는 사회통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초점을 두는 것은 이제 통합 조직, 예를 들어 법원이나 경찰 등이 해당이 되고요. 이 일탈을 규제하고 또 통합 상태를 유지하며 이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가 사회 구성원을 결집시키고 이러한 조직에 대한 어떤 일체감을 조성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체제 유지 또는 체제 유지 및 관리라고도 하는데요. 이때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 이 유형 유지 조직, 예를 들어 교육기관, 문화단체, 종교단체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 가치를 보존하고 전승하며 이 사회의 규범을 구성원들에게 내면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포츠라는 거는 전체 사회의 규범과 어떤 가치를 이 개인에게 학습하게 하고, 그리고 내면화시킴으로써 사람들을 순응시키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이 스티븐슨이랑 닉슨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이들이 주장하는 어떤 스포츠 사회적 기능이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순기능 측면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사회 정서적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 통합 기능.
그리고 사회 계층 이동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론 등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법한 어떤 이론들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실제로 이 브르디 외에 문화자본 유형이 있습니다. 브르디 외의 문화자본 유형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또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일단 1번은 뭐냐면 객체화된 문화 자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문화적 생산물을 말해요. 뭐 예를 들어 작품이나 그쵸 도서, 뭐 기념물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체화된 문화 자본입니다. 체화된 문화 자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자신의 계층에 속해서 살아가면서 행동하게 되는 방식 등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 언어, 그렇죠? 그리고 매너, 그리고 어떤 스포츠에서는 뭐 기술, 뭐 소양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제도화된 문화 자본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자신이 어떤 가지고 있는 문화 자본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태로 공식적으로 증명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뭐 자격증이라던가 졸업장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2023년도에 이제 이 이론이 실제로 문제로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드려서 너무 생소하면 우리가 문제 출제가 됐을 때 이게 또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핵심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포츠 사회학의 주요 이론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핵심 문제를 한번 볼 텐데요.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이론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그럼 보기에서 설명하는 이론이 저희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네. 자, 지배계급은 피지배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한다. 그쵸? 그리고 재화의 불평등한 분배는 사회의 본질적 속성이다. 그리고 스포츠는 일부 지배계급에 의해 그들의 이익을 증대시키는데 이용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네모에 있는 이 보기에 있는 이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 과연 어떤 이론일까요? 우리가 이 지배 집단의 어떤 이익을 증진하고 그리고 또 지배계급의 어떤 피지배계급을 억압한다 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우리가 갈등 이론이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갈등 이론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사회 본질을 무엇으로 본다? 우리가 사회 본질을 경쟁과 갈등의 관계로 이해를 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익이나 어떤 권력 등을 둘러싼 개인과 개인 사이 그리고 집단과 집단 사이의 경쟁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스포츠는
말씀드렸죠. 이 지배계급의 어떤 이익을 증대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권력과 경제적 자원을 지닌 어떤 소수 이익 집단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또 왜곡된 형태의 신체 활동이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복에서 설명하는 이론은 갈등 이론이기 때문에 이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그러면 이 비판 이론은 저희가 어떤 거였죠, 여러분? 이 비판 이론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사회 현상의 이면에 있는 가치 판단이나, 그쵸? 그리고 도덕적 충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어떤 사회를 우리가 평가하고 비판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사회의 어떤 본질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이제 상징적 상호작용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인간의 실체라는 것은 우리가 타자와 그런 상호 과정에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 실체는 행위자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어떤 이론이고요. 그리고 사회 현상에 대해서 어떤 개인의 경험에 대한 그런 해석을 주목합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서는 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쵸?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어떤 실제로 뭐 이론의 요소로 보면은 일반화된 타자, 스포츠의식, 팀문화 등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화된 타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람은 자신이 속한 어떤 사회의 가치와 문화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자아에 반영된 일반적인 타인의 모습을 일반화된 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마지막 이제 구조기능주의 이론인데요. 자, 이거 딱 구조기능주의 이름 딱 들으면 생각나야 되는 학자 누구였죠, 여러분? 네, 파슨즈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구조기능주의 이론은 사회를 우리가 유기체에 비유를 하며 상호 관련이 있다. 그래서 사회를 유기체 그쵸, 상호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스포츠의 어떤 순기능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 사회학의 주요 이론들이 사실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론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고 그 이론의 골자는 뭐고 그 이론이 주장하고 있는 어떤 내포하고 있는 그런 주장들은 무엇인지를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 이 이론과 이 키워드들을 또 잘 연결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이 이론은 이 키워드가 있었지 라고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응용 문제들이 많이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장의 마지막인데요. 이 스포츠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 스포츠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거냐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이 운동을 처음에 놀이, 게임, 스포츠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놀이에서 파생되고 게임에서 놀이에서 게임, 게임에서 스포츠 이렇게 또 파생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 놀이는 우리가 특징을 허구성, 비생산성, 자유성, 쾌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 허구성과 비생산성을 더불어서 불확실성, 그리고 규칙성, 그쵸? 그리고 분리성, 경쟁성, 신체 기능 전술 등이 포함이 됩니다. 자, 이 스포츠는 마찬가지 여기에 추가로 이제 게임과 마찬가지로 규칙성이 있고요. 그리고 신체 활동성과 제도화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성이라는 것은 강제하지 않고 쾌락성은 즐거움을 추구하고 분리성은 일상과 분리되고 불확실성은 결과를 모르는 것 그리고 규칙성은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한 어떤 서로 간의 약속을 지키는 것 그리고 제도화는 표준적인 경기 규칙이 있고 신체 활동성은 신체 능력을 겨루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의 구성 요소 등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거트만의 근대 스포츠의 특징이 다뤄지고 있는데요. 이 거트만이 제시한 근대 스포츠의 특징은 요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세속화인데요. 일단 즐거움, 그리고 건강, 경제적 이익, 명예 등 개인의 성취와 승리를 중요시한다 라는 세속화가 있고, 또 평등화, 뭐 자산이건 돈이 많건 적건, 직급이 높건 낮건 상관없이 동일한 조건에서 참여를 한다. 그리고 전문화, 이 포지션의 분화가 있죠. 그리고 리그의 세분화를 촉진한다. 그리고 합리화, 이 합리적 규칙에 의해 규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관료화, 이 규칙을 제정하고 경기를 조직적으로 운영한다. 그리고 수량화, 시간, 거리, 점수 등 측정 가능한 숫자로 표현을 한다. 그리고 기록화, 기록을 세우고 깨트리는 것을 중요시한다. 라고 해서 이 거트만의 근대 스포츠 특징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클리의 제도화도 우리가 이 경기 규칙의 표준화, 정형화, 그리고 조직적, 그리고 합리적 측면 강조, 공식규정위원회 규칙 집행으로 구성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출제될 수 있는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골라주시면 돼요. 자, 친구들과 개울가에서 물장구를 치면서 장난을 하는 경우 이 기억의 한 형태가 되지만 제도화된 규칙 하에서 상대방과 경쟁하는 수영은 니은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장난을 하는 경우, 그쵸? 이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놀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화. 자, 게임의 제도화 없었어요. 그쵸? 게임 규칙이 있었는데 제도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스포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규칙 없이 친구들과 물장구를 치면서 장난을 하는 경우에는 자유성과 쾌락성에 해당하는 놀이가 되고, 이 스포츠는 경쟁을 통해 이루어지고 제도화된 신체 활동이기 때문에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일장에 대한 이 이론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함께 이론을 살펴보고 또 이 이론이 이렇게 문제가 출제될 수 있구나까지가 저희 한번 봤는데요. 어떠세요, 여러분? 크게 어렵지는 않으시죠? 네, 한번 이론들을 한번 쭉 살펴보고 이런 응용 문제들을 푸시면 분명히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